우린 때때로 정답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하지 않는다. 왜? 왜 하지 않을까요? 제가 이제 이거 그때 그 멤버십에 올려드렸던 것 같은데 1번에 올렸었네요. 그죠? 코로나 시즌 때 명품들이 미친 듯이 날아갈 때 지금 이걸 사면 미친 듯이다 할 때 실제로 제가 사고 나서 미국 주식이 고점 부근이었으나 가치가 있는 기업은 그냥 두면 이렇게 됩니다. 보면 이게 에르메스입니다. 에르메스 제가 갖고 있는 주식이죠. 236%. 제가 산 게 여기입니다. 여기 보이세요? 여기 보이세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여기 보이지도 않죠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중내, 산에, 포모가 오네 어쩌네 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보이세요? 보이십니까? 아 지금 보니까 어때요? 뭐 육과장 뭐 좋은 위치에서 잘 샀구만. 그런 생각 드시죠? 기가 막힌 위치에서 샀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보내줄게요. 뭐든지 지나고 나면 다 이렇다. 제가 왜 가끔 있잖아요. 여러분들 주식 막 이렇게 올랐을 때 막 이럴 때 안 사시죠? 이러면 안 사시죠.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될 겁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해드려요. 실제로 저는 그런 것 과정들을 많이 겪었어요. 주둥이만 나불 걸리는 게 아니라고요. 자, 그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이때 당시 어땠는지, 이때 당시에. 그렇죠? 지나고 나면 누구나 다 안다니까요. 근데 이때 당시 어떤지 느낌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또 그런 소리 할까봐. 자, 아까 그 점 찍어놨던 부분이에요. 지금 여기가. 그죠? 완전 분위기가 다르죠? 어떻습니까? 코로나 때 폭락이 오고 나서 응차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여기서 살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야, 명품들이 이렇게 난리야? 이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 야,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미쳤나? 그러고 나서 어때요? 실제로 사고 나서 살짝 올랐다가 마이너스가 극심해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어때요? 여기 이런 데서 또 생각이 달라지죠. 근데 생각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근데 또 방금 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들. 또 기억 안 나죠? 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어때요? 거기가 여기였다. 이제는 보이지도 않죠. 이런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오늘의 핵심 내용이요. 자, 이런 경험들을 하니까 또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해야 된다고 하니까 뭐래? 아, 그래. 사서 버티면 되는 거야. No. No. 제가 이 에르메스를 사서 버틴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얘가 명품 1등이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리고 어때요?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죠. 소위 말하는 에르메스는 못 사니까 샤넬 사고 루비통 사는 거잖아요. 그쵸? 제가 이제 여성분들한테 많이 물어봤지. 샤넬 고를래? 루비통 고를래? 에르메스 고를래? 그럼 어떤 미친놈이 이걸 고르냐 이거지. 묻지도 따지도 않고 어떤 가방인지 묻지도 따지도 않고 이걸 고른다 이거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묻게 된 계기가 됐던 거예요. 이 고점에서 불구하고 제 성격상 안 맞는 매매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거 영원히 가겠구나. 그러니까 샤넬이 아니라 루비통이 아니라 에르메스를 사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 에르메스 주식을 굳이 제가 쓰고 있는 증권사에서는 거래도 안 되는데 다른 증권사에 계좌 개설까지 하는 불편함을, 유가장 귀찮은 거 제일 싫어하는 거 아시죠? 귀찮음을 극복하면서까지 샀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이때 멤버십에 왜 올려뒀냐면 자세히 보기 눌러보시면 보입니다. 뭐라고 써놨는지 236.74%가 됐을 때 뭘 뺐을까요? 뭘 뺐을까요? 원금을 뺀 겁니다. 원금을 뺐어요. 이게 육과장의 원칙이에요. 아니 내비두면 영원히 오르다면 영원히 오르겠죠.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고점에서 산 거고. 근데 그래도 200% 넘으면 전 원금을 뺍니다. 그래야 제가 이렇게 행동해야 진짜 멀리 가더라고요. 자, 이제 저는 느낌이 어때요? 여기 안에 있는 이 돈은 무슨 돈이에요? 일명 번 돈이죠. 번 돈. 그죠? 얘가 제로가 돼도 난 손실이 안 나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이게 나중에 500%가 되고 700%가 되고 1000%가 되고 10,000%가 되고 저희가 안 팔고 들고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야 들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비중이 많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멀리 들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원금을 빼놓고 작은 비중으로 가지고 가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때때로 정답을 알고 있어요. 사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근데 하지만 그걸 하지 않아요. 응? 왠지 아세요? 왠지 아세요?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욕심. 그죠? 요번 한 번의 매매로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 내 친구 새끼보다 잘 살 수 있다는 생각, 슈퍼카를 뽑을 수 있다는 생각, 그리고 뉴스에도 가끔 나와요. 뉴스에 누가 코인을 해갖고 100억을 벌었다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벌고 뭐 이런 것들 있죠. 주식 투자를 해서 뭐 이런 것들을 그럴 수 있어요. 잠깐 동안.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소위 말하는 자산, 그죠? 자산을 만들 때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절대. 단단하게 쌓아가야 돼요. 단단하게. 자산을 읽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렇게 요럴 때도 과감하게 매수할 수 있어야 되지만 이런 것들을 오는 과정에서 자신만의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되고 비중 관리를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거 또 한 번 육과장이
강조를 드리면서 육과장에 투자했던 에르메스를 예로 들어서 아주 좋은 교육 자료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거 설명하면서 샤킬 오닐 아시죠? 위대한 농구 선수 샤킬 오닐, 그 친구의 명언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돈은 내가 다스리는 거지 너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다. 샤킬 오닐이 그런 아주 유명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샤킬 오닐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한테 그렇게 얘기했대요. 아버지, 우린 부자죠?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버지가 뭐라고 했을까요? 보통 보면 뭐라고 했어요? 아, 그럼 우리 부자지. 우리 아들내미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뭐 하고 싶은 거 다 해주고 막. 그죠? 우리 한국 정서잖아요, 그게. 근데 미국 또 아메리카 정서는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했을까요? 샤킬 오닐이 우리가 아니고 내가 부자야. 이게 정답입니다, 이게.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자녀들한테 가르쳐야 될 거예요. 그렇죠? 정상할 장관님,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네. 우리가 아니고 내가 부자다, 내가. 이건 네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샤킬 오닐이 그러면 돈이 없어서 뭐 아들이 미워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이게 아들을 궁극적으로 성공하게 만드는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샤킬 오닐이 엄청나게 위대한 농구 선수였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통장에 돈이 한 20만 불 정도밖에 안 남았을 때, 한 2만 불 정도밖에 안 남았을 때, 거기 이제 은행에서 자산관리하는 친구가 연락이 왔대요. 너 이렇게 돈 쓰다가 파산한다. 파산한다. 네가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그건 현역대 얘기지. 그리고 네가 그렇게 돈을 물 쓰듯 쓰면 넌 없어진다. 그러고 나서 이제 느낀 게 여러 가지 계기로 해서 이제 투자에 눈을 떴는데, 샤킬 오닐이 이 투자에 대해서 눈을 뜨고 어떤 가치 투자를 하게 됐거든요. 가치 투자를 할 때 어떤 영향을 받아서 이 친구가 했던 가치 투자가 뭐냐면, 우리의 삶을 바꿔줄 수 있는 회사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가치를 갖고 투자를 했대요. 그래서 그 친구가 샤킬 오닐의 자산이 약 5,500억 원인데 그 자산을 키우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은 우승 상금도 아니고 자신의 브랜드 운동화 사업도 아니고 바로 뭐였을까요? 샤킬 오닐이 5,500억 원의 자산을 지금껏 잘 유지할 수 있는 제1 원동력이 뭐였을까요? 그렇게 많은 돈을 벌었지만 결국 다 썼단 말이에요. 자산거래사가 전화 올 정도로. 너 좀 있으면 파산함? 뭐냐면 바로 구글 투자했어요. 샤킬 오닐이 구글에 투자해서 장기 투자하면서 엄청난 자산을 일구는데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가장 큰 기여를 했다고요. 그죠? 되게 이례적이죠. 제가 이제 이 기사나 이 뉴스 이런 것들을 좀 소식을 접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전해드리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가져오게 됐어요. 요거 이제 몰랐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저도 몰랐으니까. 그래서 샤킬 오닐도 이런 식으로 구글에 투자해서 본인의 자산을 굉장히 큰 부로 자산을 일굴 수 있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삶에 있어서 월급으로 어떤 점프업을 한다, 계층 이동을 한다, 힘들어요. 최근엔 더군다나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하냐면 인플레이션, 즉 물건값이 오르는 속도가 우리 월급으로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투자를 해야 돼요. 반드시. 이제는 투자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것들을 눈치채고 많은 젊은 분들이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하지만 욕심을 내지 말아요. 욕심을. 어떤 욕심? 1을 넣고 만을 벌겠다. 이런 욕심을 내지 말라고요. 그죠? 내가 5를 넣고 7이 되겠다. 7을 넣고 11이 되겠다. 11을 넣고 25개 되겠다. 이렇게 불려가라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작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1년에 예를 들어서 S&P 500이 10에서 한 13% 평균 이렇게 성장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목표는 이게 돼야 돼요, 이게. 그죠? 여기서 이제 와리가리 해야 되겠죠. 덜 벌 때도 있고 더 벌 때도 있고. 해서 어쨌든 이런 목표치를 가지고 간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10% 벌면 만족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10%에 만족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무슨 방법이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투자 자산이 10억이 되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10억을 넣어놨어요. 근데 1년에 10%씩 늘어요. 1억이 들어와요. 1년에 1억씩 자산이 늘어요. 만족할 만합니까? 안 합니까? 만족할 만하죠. 가만히 있어도 1년에 1억씩 불어나. 안정적으로. 얼마나 좋아요. 그죠? 결국 뭐예요? 여러분들이 욕심을 가지고 투기를 하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자산, 시드머니가 작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반에 자꾸 커피값도 아껴라 투자했던 분들이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 시드머니를 키우라는 거예요. 물론 작게 시작해서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음부터 크게 시작하면 생각이 달라져요. 중간에 가면서 쓸데없는 짓을 안 한다고요. 코인에 넣었다가 막 날리고 80% 마이너스 80% 되고 날리고 막 이런 짓 안 한단 말이에요. 왜? 원금이 크니까, 소중하니까. 근데 한 1,000만 원 넣고 2,000만 원 500 넣고 에이 없는 돈 셈치지 막 그냥 없는 돈 나 줘. 그런 돈 있으면 나 줘. 봉사에 기부해. 어차피 없을 돈이라며. 맞잖아요. 여러분들 여기서 주식을 사. 막 올라. 안 판대. 제가 얼마 전에 만나고 온 분도 이런 분이 있어요. 안 판대. 그죠? 근데 막 내려가. 그래서 마이너스 나. 뭐래? 이때부터 갑자기 워렌 버핏이야, 여기. 여기가 워렌 버핏 영역이야, 워렌.
워렌 버핏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 위로 올라가면 지가 잘났다고 떠들고 앉아있고 이 밑으로 떨어지면 장기 투자 안 돼. 여기같이 이제 본전은 구간이니까 환장하겠어 아주. 그래서 계속 버티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 너네들은 여기서 사는 순간 손실이 결정되어 있구나 그랬어요. 맞잖아. 여기서도 안 팔 거고 더 걸 거야. 꿈과 희망 100배 갈 거야 1000배 갈 거야 10,000배 갈 거야 이러고 안 팔고 앉아있잖아. 그죠? 그럼 여러분들의 미래는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마이너스 나서 개 망하거나 두 번째 여기서 꼴랑 20% 먹고 팔거나. 여러분들 인생은 딱 이걸로 정해져 있다니까요. 근데 이렇게 20% 먹는 걸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쳐 물리죠. 그러다가 여기서 한 1,500만 원 벌었는데 여기서 5천만 원 마이너스 돼 있죠. 이게 여러분들의 미래예요. 정해진 미래입니다. 여러분들의 미래는 정해져 있습니다. 원칙이 없고 기준도 없고 욕심부리고 자기의 그릇을 모르고 이런 분들은 여러분들의 미래는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아예 처음부터 투자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왜? 미래가 정해져 있어요. 20% 아니면 마이너스인데 이 20% 몇 번 먹을 수 있지만 영원히 먹을 수는 없다고요. 근데 한 번이라도 물리는 순간 버티잖아 여러분들은. 그죠? 그럼 뒤지는 거야 그냥. 이런 투자를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투자는 반대로 또 아이러니하게도 자본주의 시대에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이런 또 유명인들의 좀 사례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려고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꼭 하시되 반드시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떤 분이 참 저랑 며칠 전에 얘기를 했었는데 본인은 장기 투자한대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자, 여러분들이 투자한 시점이 여기쯤이에요. 가격이 100원대에 투자를 했어요. 근데 자, 이렇게 해서 한 10년이 왔어요. 10년이 왔다 이거죠. 본인 10년 투자했다 인정해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본인한테 의미 있는 금액으로. 근데 이렇게 가다 이렇게 물려있는 분들 있죠. 이렇게 놓고 투자했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투자가 아니에요. 그냥 물려있는 거지. 어떤 주식도 이렇게 10년 동안 밑에 있으면 그건 잘못된 주식이에요. 장기 투자가 아니고. 이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유형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10년 동안 오는 과정에서 요때 투자 조금 했다가 시장 떠나고 요때 조금 투자했다 떠나고 또 요때는 좀 간다 막 코로나 끝나고 탄력받아 오고 또 이렇게 왔다가 마이너스에서 시장 떠나고 요때 떠나고 요때 살짝 들어오려고 이제 저 만나갖고 여기서 막 씹으리는 거예요. 제가 투자를 10년 했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지랄 연병하고 앉아있네. 너는 투자 1시간도 안 한 거야. 넌 투자 1시간도 안 한 거라고. 이런 사람들은 투자한 게 아니에요. 그냥 도박하는 거지. 경마장 가서 말먹이 준 거예요 그냥. 이게 무슨 투자야. 계좌가 의미 있는 금액을 들고 플러스인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우상향, 순항하는 계좌를 자기가 운용하고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 리밸런싱 하고 현금 비중 가지고 가면서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것들을 하고 끌고 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장기 투자했다고 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근데 이 기준을 적용하잖아요. 제가 장담하는데 대한민국에 적어도 제 주변에는 장기 투자하는 사람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단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거의 없을 거예요. 이 기준을 적용하면. 맞습니까? 그래서 육과장이 궁극적으로 제가 이제 멤버십분들을 데리고 자꾸 이제 귀에 피나도록 잔소리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은 것들은 바로 이거다 이거죠. 순항을 하는 거야. 순항을. 중간에 왔을 때 크러쉬가 왔을 때 어떻게 대응할 건지, 위기의 본질을 어떻게 찾을 건지,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고 배워가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멤버십분들한테 맨날 그래요. 나한테 종목 받으려고 이렇게 막 한다 그러면 당장 나가라고. 이렇게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위기를 관리할 것이고 이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또 계좌를 운영하고 관리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배워간다. 계좌를 운영하고 비중 관리하는 것들을 배워가는 게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